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 세종 즉위년 1418년 12월 16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6일입니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 배웠다. 사헌부가 배홍점 등의 처벌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배홍점, 이양간, 권치 등은 상왕께서 한 지방의 병권을 위임하신다는 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모년 1402 태종 이의 반란을 당해서는 도리어 박문숭, 채식, 허형 등과 서로 호응하여 반란을 선동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부디 법에 따라 처결하여 신하의 의리를 밝히소서 하니 주상이 배홍점, 이양간, 권치 등을 본인이 원하는 지방에 안치하고 영원히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나주의 제수 사노 자라를 성녀 민휴를 살해한 죄로 차명에 처하였다. 다음은 17일입니다. 주상이 정무를 보았다. 허조가 생원과 진사도 향학의 교도로 차임할 것을 청하다. 예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교수관이 없는 향학에는 이미 관찰사에게 명을 내려 학장을 정해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장은 관원도 아닌데다가 녹봉도 없어 양식을 가지고 부임하는 터라 수자리를 서는 것처럼 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배우는 자들도 벗처럼 여겨서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학문을 태만히 하고 있으니 참으로 온당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군이 모두 300여 개이니 문과 출신자를 진실로 나누어 차임할 수 없습니다. 생원과 진사 중에 사표가 될 만한 일을 선발하여 교도로 차임하고 월봉을 지급하여 가르치고 훈계하는 도를 넓히소서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옳다. 500호 이상의 군현에는 교도를 두는 것이 좋겠다. 내가 장차 상왕께 아뢰겠다 하였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 배웠다. 경영관의 번을 하나로 합하고 강론이 끝난 뒤에 경연청에서 토론하게 하다. 주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동지 경연사 탁신이 아뢰기를 근래의 경영관이 번을 나누어 진강하고 있는데 모두 다른 직무를 맡고 있는 터라 여러 책의 심오한 뜻을 강론할 겨를이 없어 진강할 때에 상세하고 철저하게 강론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한 번으로 합하여 진강한 뒤에 경연청에 물러가서 종일 토론하게 하게 하소서 하니 주상이 그대로 따랐다. 그러고는 낮에 식사를 제공해 주도록 명하였다. 대사은 허지가 박문숭 등의 자산을 몰수하기를 청하니 주상이 상왕에게 아뢰라고 명하였다. 예조가 10학에 참좌관을 두는 문제에 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10학을 설치하여 사시의 첫 달이 될 때마다 지제하여 등급의 고하를 매기고 자세히 기록해 올려 타경에 대비하고 있으니 후학을 장려하는 일은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학문 분야마다 제조를 두었을 뿐 참좌관이 없어 대신들이 직접 문서를 간장하고 있으니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더구나 악학, 의학, 음양학, 풍수학 등의 학문 분야는 평소에 가르치지 않고 지제할 때가 되어서야 고강하니 지제하는 본의와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학 외에는 자신이 종사하는 학업에 정밀하고 밝은 자들로서 3품 이하 6품 이상 되는 이인을 뽑아 제거와 별자라고 칭하고는 평소에는 제조와 함께 가르치다가 사시의 첫 달이 되면 함께 고시를 보이게 하고 유학은 예문관 직제학과 직관을 참자로 삼고 함께 시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국에 진헌하는 금과 은을 미국과 세저포로 바꾸는 등의 일을 논의하다. 주상이 명을 내려 중국에 진헌할 금과 은을 미국과 세저포로 바꾸고 각 품관에서 거두는 등의 일을 육조에 내려보내어 논의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금과 은은 참으로 미국으로 바꿔야 하고 별도로 진헌할 때에는 저포를 마포로 대체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허조가 홀로 아뢰기를 흉년이 들어 쌀이 귀하니 금과 은을 쌀로 바꾸어서는 안 되고 포는 응당 이전의 규례대로 진헌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포로 옷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입조하는 사람들에게 몰래 세포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며 재용감으로 하여금 작은 흠결을 이유로 태자 놓지 말게 한다면 아마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예조가 진상할 때 쓰는 연회상 외에는 일과상, 협탁을 금지하고 유밀가 사용을 금지하도록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진상할 때 쓰는 연회상 외에는 일과상과 협탁을 일절 금지하고 신하의 공적 연회와 사적 연회 및 사대부의 혼례, 신부가 시부모를 찾아뵐 때에 유밀가를
쓰는 것을 모두 금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황해도 참노 찰방 김간의 고신을 빼앗다. 상왕이 항해도 참노 찰방 김간을 옥에 가두고 장 60에 해당하는 속전을 거두며 고신을 빼앗으라고 명하였다. 김간이 제멋대로 고수생 등에게 역마를 주었기 때문이다. 예조가 능침에 참배하는 의주를 아래다. 예조가 능침에 참배하는 의주를 아래였다. 의주는 다음과 같다. 능침에 참배하려고 할 때가 되면 담당 관사가 교지를 받들어 안팎에 선포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능침에 참배하기 3일 전에 전하께서는 별전에서 마음을 산제하고 제사를 거행할 집사관과 어가를 따를 관원은 모두 정침에서 정제하며 하룻밤을 묵는다. 행차하기 2일 전에 대신들을 보내어 종묘에 고하게 한다. 1일 전에 중호유가 대차를 능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소차를 능실의 옆에 적당한 곳을 헤아려 설치한다. 시신은 악차를 대차의 앞에 설치하는데 문간의 자리는 왼쪽, 무간의 자리는 오른쪽으로 나눈다. 참배에 배석하는 종실 이하 문무 간원들의 악차도 대차 앞에 알맞은 곳을 살펴 설치한다. 능사가 소속 인원을 인솔하여 능실을 청소한다. 교소관의 간원들은 축판을 받들어 드리고 건시가 전해받아 받들어 드리면 전하가 서명한다. 마치면 건신이 받들어 나가 유사에게 맡긴다. 집사자가 전하의 판위를 능실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아흥간과 종원간의 자리를 전하의 판위 뒤쪽 길 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통례문은 종실과 문무백간의 자리를 신도의 좌우에 설치하는데 두 반열의 사이인 중심 쪽을 윗자리로 하며 풍계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여러 줄로 배열하고 모두 복향하도록 한다. 당일에 제사를 거행하기 전에 능사가 능실을 청소한다. 전사관과 능사가 각각 소속할 일을 인솔하여 들어가 축판을 신유의 오른쪽에 올리고 향로, 향합, 촛대 두 자루를 신유 앞에 설치한 다음 제기를 진설하고 창구를 담으며 준을 지게문 밖 왼쪽에 진설한다. 당일 아직 날이 밝기 일각 전에 거가가 궁을 나간다. 산선과 장의의 행렬은 연어 의식대와 같다. 푸른색의 산선을 사용한다. 전하가 대차에 이른다. 만약 산릉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1일 전에 행궁에 이르러 제족한다. 서운간이 시간을 보고하면 전하가 천단복으로 갈아입는다. 통례문이 나누어 인도하여 종실 이하 문무 간원들이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복례량이 인도하여 아흥간과 종흥간이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리의 문사가 무릎 꿇고 전하에게 바깥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고 전하를 인도한다. 산성과 장위는 대차에서 멈춘다. 전하가 판위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선다. 판통리의 문사가 전하에게 나아가 4번 절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4번 절한다. 동찬이 4배라고 청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4번 절한다. 판통리의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선다.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건시 1인이 작의 수를 받는다. 판통리의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능실에 들어가서 신이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선다. 판통리의 문사가 전하에게 무릎 꿇기를 아뢰어 청한다. 건시 1인이 향합을 받들어 전하에게 무릎 꿇고 드리고 다른 건시 1인이 향로를 받들어 전하에게 무릎 꿇고 드린다. 판통리의 문사가 전하에게 3번 향을 올리기를 아뢰어 청한다. 건시가 향로를 상에 올려놓는다. 건시가 작을 받들어 무릎 꿇고 전하에게 드린다. 판통리의 문사가 작을 잡아 작을 올리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작을 건시에게 주면 건시가 신이 앞에 올려놓는다. 향을 바치고 작을 바칠 때에는 모두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고 향과 작을 전하에게 드릴 때에는 모두 전하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하고 향로를 상에 올려놓고 작을 신이 앞에 올려놓을 때는 모두 전하의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한다. 만약 왕후가 부장되었다면 또 작을 올린다. 판통리의 문사가 전하에게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쪽을 향해 무릎 꿇기를 아뢰어 청한다. 대축은 신이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다 읽으면 판통리의 문사가 전하에게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2번 절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그리고 판통리의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지게문을 나와 동쪽 계단으로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복례량이 인도하여 아흥간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선다. 집준자가 수를 따르면 집사자 1인이 작의 수를 받는다. 복례량이 인도하여 아흥간이 들어가서 신이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선다. 복례량이 괴라고 창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흥간에게 준다. 복례량이 집작,
헌작이라고 창한다. 아흥간이 작을 집사에게 주면 집사자가 신이 앞에 올려놓는다. 복례량이 부복, 헝, 소태라고 창한다. 복례량이 제배라고 창한다. 복례량이 인도하여 아흥간이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복례량이 인도하여 종헌간이 아흔네대로 예를 행한다. 복례량이 인도하여 종헌간이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판통예 문사가 전하에게 4번 절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4번 절한다. 동찬이 4배라고 청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4번 절한다. 판통예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대차로 돌아가서 전단복을 벗는다. 복례량이 인도하여 아흥간과 종헌간이 나간다. 통례문이 나누어 인도하여 종실 이하 문무관원들이 차례로 나간다. 전사관과 능사가 각각 자신의 소속 인원을 인솔하여 예찬을 거두고 축파는 예감에 묻는다. 그가가 궁으로 돌아오는데 앞뒤에서 인도하고 시종하기를 올 때의 의식처럼 한다. 다음은 18일로 가겠습니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 배웠다. 평안도 관찰사가 명나라 사신들이 고명을 받들고 온다고 보고하다. 평안도 관찰사가 급히 보고하기를 명나라 사신 황엄, 유천, 한확 등이 고명을 받들고 오고 있습니다 하고 역자인 김시우, 김을현이 뒤이어 도착하여 자세히 아뢰었다. 상황이 김시우와 김을현에게 각각 쌀과 콩 40섬을 내려주고 주상도 안구마를 내려주었다. 영접사를 의주 등으로 보내다. 주상이 영접사인 판한성 부사 건홍을 의주로 보냈다. 또 장천군 이종무를 안주로, 여천군 민여익을 평양으로, 지돈영 부사 한장수를 황주로, 평양군 조대림을 개성 유후사로 보내어 각기 선원을 가지고 가서 사신을 영접하여 위로하게 하였다. 상왕도 병조판서 조말생을 안주로 청평군 이백강을 개성 유후사로 보내어 사신을 영접하여 위로하게 하였다. 시몬의 일이 사신들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강곤선을 평안도로 보내다. 상왕이 주상과 함께 수강궁의 남쪽 행랑에 나아가 조말생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시몬이 이미 왕비의 아버지가 되어 반역을 저질렀으니 사신들이 어쩌면 국왕이 반역에 참여하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여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부자간의 지극한 정을 어떻게 알겠는가. 의당 사람을 보내 평안도 관찰사와 의주 목사에게 일러주어 만약 사신이 시몬의 안부를 묻는다면 어머니의 병 때문에 충청도로 돌아갔다고 대답하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누설하지 말게 하라. 경들은 의정부의 여러 경과 논의하라 하니 유정현 등이 모두 좋다고 하였다. 곧바로 지인 강권선을 평안도로 보내어 사실을 일러주게 하고 강권선에게 옷과 모관을 내려주었다. 다음은 19일입니다. 주상이 정무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 배웠다. 김시우 등에게 간직을 제수하다. 김시우를 상호군으로, 김을현을 지사 여권사로 삼았다. 예조가 포의 치수에 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삼가 의례 향엄주례를 상고해보니 포를 올릴 때에는 변을 쓰되 직은 5조각이다. 제사에 쓸 반조각의 직은 그 위에 가로로 놓아둔다. 직의 길이는 1자 2치이다. 라고 하였는데 주석에 직은 정과 같다라고 하였고 너비와 두께에 관한 규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제사에 올릴 포의 길이는 이 제도에 의거하겠습니다. 포의 넓이는 2치, 두께는 3푼입니다. 자는 조례 기척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하들이 고명이 온다는 것을 듣고 할애하고자 하였으나 주상이 받지 않았다. 다음은 20일입니다. 주상이 정무를 보고 경연에서 대학 연의를 강하다. 주상이 정무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대학 연의를 강론하다가 채미 군화의 민간에서 고달픈 생활을 실험하며 탄식한다 라는 구절에 이르자 정초가 아뢰기를 군주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민생의 고통과 국군의 안위를 신들이 비록 직언하고자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듯 상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천고토록 남을 서산 진덕수의 충론을 받아들여 잠규로 삼으소서. 우리나라 백성의 생계가 비록 처자식을 파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전하께서 오늘의 마음을 잊지 않으신다면 국가의 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내 엉당 가슴에 새겨두어
잊지 않겠다 하였다.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백성 중에 어찌 공공한 자들이 없겠는가 하니 탁신이 대답하기를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며 가난하여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이 여염과 촌한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살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자 주상이 말하기를 내가 궁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민생의 어려움을 전부 알지 못한다 하니 정초가 아뢰기를 백성들을 찾아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주상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주상이 수강궁을 찾아 배웠다. 외산에서 도망쳐 온 한인 이인을 요동으로 해송하다. 한인 유흥과 양태가 외산 일본에서 도망쳐 오니 사역원 주부 구경부를 보내어 요동으로 해송하게 하였다. 예조가 단일 정조 동지의 주상이 수강궁에 좋아하는 의주와 헌수하는 의주를 아뢰다. 예조가 아뢰었다. 전하께서 수강궁에 좋아하시는 의주와 헌수하시는 의주를 삼가 송효종때의 제도를 상고하여 참작하고 상정해서 아뢰입니다. 단일 정조 동지의 주상이 수강궁에 좋아하는 의주는 다음과 같다. 기일에 앞서 유사가 대차를 수강궁 문 안에 알맞은 곳을 살펴 설치하고 소차를 전의 내정 동쪽 가까이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당일에 유사가 전하의 요기 2개를 설치하던데 하나는 상왕의 악자 동남쪽의 서향으로 다른 하나는 월대 위의 중앙의 북향으로 설치한다. 통례문은 평상시의 의식대로 문무백관의 배 위를 전의 외정에 여러 의식대처럼 설치하고 감찰의 자리 2개를 동반과 서반 자리 뒤에 설치한다. 악관은 악기를 전이 내정 길 서쪽에 남쪽 가까이 북향으로 배설한다. 병조는 장위를 정계의 위와 아래에 여러 의식대처럼 배치한다. 전하가 열을 타고 수강궁에 이를 때가 되면 통례문이 알려서 문무백관이 조국 차림을 갖추고 공문 밖에 나아간다. 통례문이 먼저 들어가 대차의 앞에 나아가 좌우로 나누어 서서 기다린다. 전하가 수강궁의 대차에 나아가 여에서 내려 대차로 들어가 면복 차림을 갖춘다. 전이가 통찬을 인솔하여 먼저 들어가 계단 아래의 자리에 나아간다. 복례량이 나누어 인도하여 종실 이하 문무백관이 들어가서 배 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선다. 판통례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소차로 들어가며 발을 내린다. 중검이 엄을 전한다. 상황이 나온다. 음악이 연주된다. 상황이 악자에 오른다. 음악이 그친다. 소차에서 발을 거두면 판통례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월대 위의 요기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선다. 판통례 문사가 전하에게 몸을 굽혔다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몸을 굽히면 음악이 연주되고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면 음악이 그친다. 판통례 문사가 전하에게 무릎 꿇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무릎 꿇고 아뢰기를 성군께서는 온갖 복을 누리소서 한다. 마치고서 판통례 문사가 전하에게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펴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편다. 다시 판통례 문사가 전하에게 몸을 굽혔다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몸을 굽히면 음악이 연주되고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면 음악이 그친다. 판통례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상왕의 악자 동남쪽에 있는 요기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선다. 전이가 배라고 청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전하여 국궁, 사배, 흥, 병신이라고 창한다. 자리에 있는 관원이 몸을 굽히면 음악이 연주되고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면 음악이 그친다. 통찬이 계라고 창하면 관원들이 모두 무릎 꿇고서 산호, 천세, 산호, 천세, 제산호, 천천세라고 외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편다. 전이가 배라고 창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전하여 국궁, 사배, 흥, 병신이라고 창한다. 자리에 있는 관원이 몸을 굽히면 음악이 연주되고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면 음악이 그친다. 판통례 문사가 무릎 꿇고 전하에게 의식이 끝났다고 아뢰고 보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통찬이 예필이라고 창한다. 상황이 악자에서 내려온다. 음악이 연주된다. 상황이 내전으로 들어간다. 음악이 그친다. 판통례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소차로 들어가면 발을 내린다. 복례량이 나누어 인도하여 종실 이하 문무 관원들이 차례로 나간다. 단일 정조 동지의 주상이 수강궁에 헌수하는 의주는 다음과 같다. 조화가 끝나면 다방이 주정을 전 위의 남쪽 가까이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악관은
악기를 월대 위 서쪽 가까이의 북향으로 배설한다. 전이가 통찬을 인솔하여 먼저 들어가 계단 아래의 자리에 나아간다. 복례량이 나누어 인도하여 종실 이하 문무 간원들이 들어가서 배 위에 나아가 선다. 중검이 엄을 전한다. 상황이 나오면 풍악을 연주하고 자리에 오르면 풍악을 거친다. 상황이 나온다. 음악이 연주된다. 상황이 악자에 오른다. 음악이 거친다. 소차에서 발을 거두면 판통리의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월대 위의 요기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선다. 판통리의 문사가 전하에게 몸을 굽혔다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기를 아래어 청한다. 전하가 몸을 굽힌다. 음악이 연주된다. 전하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전이가 배라고 창하고 통찬이 이를 받아 전하여 국궁, 사배, 헝, 평신이라고 창하면 자리에 있는 관원이 몸을 굽혔다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음악이 그친다. 사옹은 제조가 찻상을 들어 상황의 악자 앞에 나아간다. 음악이 연주된다. 나아가기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판통리의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주정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선다. 음악이 연주된다. 다방 제조가 작을 들고 작을 열어 술을 부어들이면 전하가 작을 받들어 상황의 악자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무릎 꿇고 상황에게 드린다. 통찬이 개라고 창하면 관원들이 무릎을 꿇는다. 전하가 술을 다 드리고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편다. 통찬이 부복, 헝, 평신이라고 창하면 관원들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편다. 판통리의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월대 위의 요기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선다. 음악이 그친다. 판통리의 문사가 전하에게 무릎 꿇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무릎을 꿇는다. 통찬이 개라고 창하면 관원들이 모두 무릎을 꿇는다. 전하가 치사하기를 사왕, 신, 모는 머리를 조아리고 아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를 맞아 동지에는 해가 길어질 천정을 맞아 라고 하고 탄일에는 천추의 아름다운 시절을 맞아 라고 한다. 신의 여러 신화와 함께 큰 경사를 맞이한 기쁨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천만년토록 사시기를 바라며 헌수합니다 한다. 치사를 마치며 음악이 연주된다. 판통리 문사가 전하에게 몸을 굽혔다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몸을 굽혔다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전이가 배라고 창하고 통찬이 국궁, 사배, 헝, 평신이라고 창하면 자리에 있는 관원이 몸을 굽혔다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상왕이 술을 다 마시기를 기다려서 판통리의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상왕의 악자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서 작을 받아 다방 제조에게 준다. 음악이 거친다. 판통리의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월대 위의 요기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선다. 판통리의 문사가 전하에게 몸을 굽혔다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몸을 굽히면 음악이 연주된다. 전하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전이가 배라고 창하면 통찬이 국궁, 사배, 헝, 평신이라고 창하면 자리에 있는 관원이 몸을 굽혔다가 4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편다. 음악이 거친다. 판통리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악자 동남쪽의 요기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선다. 사옹은 제조가 찻상을 거둔다. 판통리 문사가 무릎 꿇고 전하에게 의식이 끝났다고 아뢰고 보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나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예필이라고 창한다. 상황이 악자에서 내려온다. 음악이 연주된다. 상황이 내전으로 들어간다. 음악이 거친다. 전하가 따라 들어간다. 복례량이 나누어 인도하여 종실 이하 문무 간원들이 차례로 나간다. 전하가 들어가 대비에게 할애하는 것은 궁중에서 의식을 거행한다. 영의정 부사가 문무 간원들을 인솔하여 마치면 전하가 대차로 돌아가서 면복을 벗는다. 관원들은 의가를 따라 내전으로 돌아간다. 군사 책략이 뛰어난 사람을 연안지방의 수령으로 삼다. 군사 책략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연안지방의 수령으로 충원함으로써 왜구를 방비하게 하도록 명하였다. 정용수 등의 고신과 고신전을 추탈하다. 정용수, 박문숭, 임술래, 채식, 허형, 권치 등의 고신과 공신전을 추탈하였다. 사훈부의 청을 따른 것이다.